오늘은 조금은 민감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사주학에서 말하는 맞바람의 구조와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주에서 맞바람은 한쪽만의 외도가 아닌 서로에게 외도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 내에 특정한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발생하곤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구조와 성립 조건은 물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주에서 맞바람의 심층적 정의와 다각적 특징. 사주학의 관점에서 맞바람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두 남녀가 각자 다른 대상을 찾는 행위를 넘어선 훨씬 복잡한 운명적 역학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마주보는 두 기운이 서로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것과 같아서 한쪽의 일탈이 상대방의 잠재된 일탈 욕구를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분석할 때 맞바람은 서로의 사주에 존재하는 배우자 기운이 동시에 무력화되거나 혹은 각자의 욕망을 관장하는 기운이 비정상적으로 기대해졌을 때 발생하는 상호 공명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첫 번째 심층적 특징은 상호 보완을 빙자한 외도 기운의 전염성입니다. 보통 한 사람의 사주에서 배우자를 의미하는 재성이나 관성이 형충파해를 당해 그 뿌리가 흔들릴 때 옆에 있는 배우자의 사주에서 이를 지탱해 주기는커녕 도화살이나 역마살 같은 이동과 유혹의 기운이 강하게 맞물리면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는 배우자에게서 얻지 못하는 에너지를 외부의 새로운 대상에게서 찾으려는 심리적 갈등이 서로에게 전이되면서 결국 부부 공동체 자체가 외부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특징은 정서적 공허함이 만들어낸 기묘한 평온함입니다. 맞바람 구조를 가진 부부들은 의외로 큰 다툼 없이 겉으로는 매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이 아니라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 혹은 상대의 잘못을 빌미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정막에 가깝습니다. 사주 내에서 식상이 지나치게 발달하여 감각적인 쾌락에 민감해진 두 사람이 만날 경우 도덕적인 잣대보다는 본능적인 충족을 우선시하며 서로의 외도를 묵인하는 비정상적인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겁과 배우자성의 치열한 상호작용입니다. 사주에서 비겁은 나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겁제의 성향을 동시에 지닙니다. 맞바람 구조에서는 이 비겁의 기운이 배우자성과 합을 하거나 바로 옆에서 극을 가하는 형국이 자주 발견됩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역시 주변의 유혹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를 불러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 관계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맞바람을 유발하는 사주 구조와 정밀한 성립 조건. 명리학적으로 맞바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결정적인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삶의 궤적 자체가 일탈로 흐르기 쉬운 구조적 결함들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결정적 조건은 재성과 관성의 혼잡이 가져오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남자의 경우 정제라는 정식 부인과 편제라는 애인이 사주 원국에 혼재되어 있으면 마음의 중심이 늘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편제의 기운이 정제보다 강하거나 합이 잘 되어 있다면 정식 관계보다는 자극적인 외부 관계에 더 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여자 역시 정관과 편관이 섞여 있는 관살혼잡의 명조일 때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상징하는 정관의 기운이 편관의 거칠고 매혹적인 유혹에 눌리게 되면 이성 문제로 인한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혼잡이 부부 모두에게 나타날 때 각자의 외도는 시간 문제일 뿐 필연적인 수순으로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도화살과 홍염살이 서로를 향하지 않고
외부를 향해 방사되는 경우입니다. 도화와 홍염은 타인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강력한 성분인데 이것이 부부 사이의 합으로 묶이지 않고 각자의 일지나 시지에 따로 존재하며 형충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서로의 일지가 원진살이나 귀문관살로 엮여 있어 대화는 통하지 않는데 각자의 매력은 넘치는 상황이라면 그 넘치는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집안에 불을 켜지 않고 밖으로만 화려한 조명을 비추는 격이라 서로가 밖에서 빛나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일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형충파해의 연쇄 작용입니다. 사주에서 일지는 배우자궁이자 내가 안식하는 안방과 같습니다. 이 안방이 충을 맞아 흔들리거나 형을 받아 뒤틀려 있으면 집안에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만약 남편의 일지가 충을 맞고 있을 때 아내의 일지 또한 대운이나 세운에서 강력한 충을 맞이하게 되면 두 사람의 안방은 동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심리적 균열은 각자 새로운 안식처를 찾게 만드는 동력이 되며 서로가 서로의 부재를 외도로 메우려 하는 맞바람의 결정적 타이밍이 성립됩니다. 네 번째는 비겁의 과다한 투출과 식상의 무분별한 발달입니다. 비겁이 왕성한 사주는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며 배우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쟁취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여기에 욕망의 배출구인 식상이 조절장치인 인성 없이 발달하게 되면 도덕적인 책임감은 희박해지고 오직 순간의 즐거움만을 쫓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이 두 사람이 결합하면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쿨한 관계라고 착각하게 되며 각자의 욕망이 향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떠도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는 결국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일종의 생활 양식처럼 굳어지는 맞바람 사주의 전형적인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맞바람의 구조와 운명적 전개. 이론적인 조건을 넘어 실제 삶 속에서 맞바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사주팔자의 특정 기운이 환경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회적 성공 이면에 가려진 부부 사업가 A씨와 B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사주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제와 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성혼잡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명리학에서 재성은 남자에게 곧 아내이자 재물을 의미하는데 정식 부인인 정제 외에 편제라는 유동적인 재물과 이성의 기운이 강하게 투출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늘 새로운 자극과 소유욕에 노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그의 배우자궁인 일지가 월지와 일지 사이에서 강력한 형충을 맡고 있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겉도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아내인 B씨 역시 평범한 내조자에 머무르는 사주가 아닙니다. 그녀는 사주의 식상이 과다하고 편관이 득세하여 사회적 활동력이 남성보다 강하며 자신을 규제하는 틀을 거부하는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식상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통로인데 이것이 제어되지 않고 편관이라는 강렬하고 위험한 이성의 기운과 합을 이룰 때 그녀는 가정을 지키는 의무감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해방감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맞바람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어씨는 사업상의 접대나 파트너십을 빌미로 외부 여성들에게 재력과 마음을 쏟으며 자신의 편재적 욕망을 채우고 B씨는 남편의 부재와 무관심을 탓하며 자신을 이해해줄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이 부부관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서로의 외도를 감지하면서도 이를 격렬하게 비난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서 얻는 이익과 자유가 크기 때문에 상대의 일탈을 자신의 면죄부로 삼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기묘한 공생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사주학적으로 서로의 일지가 파괴되어 있어
상대를 진심으로 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서글픈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예술적 감수성과 자유로운 영혼이 충돌하는 예술가 커플 C씨와 D씨의 경우입니다. C씨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남성으로 그의 사주는 연지와 월지의 도화살과 홍염살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명조입니다. 이러한 사주는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이성이 꼬이는 기운을 가지며 본인 스스로도 미적 가치와 관능적 즐거움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그는 연인인 D씨를 깊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뮤즈를 찾아 방황하며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외부의 자극에서 얻으려 합니다. 반면 그의 연인인 D씨는 사주의 비견과 겁재가 태왕하여 주체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남자를 상징하는 관성이 약해 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비겁이 강한 여성은 경쟁심이 강하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는 연인 관계에서도 독점욕보다는 오히려 나도 너처럼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보복적 심리로 발현되기 쉽습니다. 그녀는 C씨의 도화살적인 행동에 상처받기보다는 자신 또한 다른 이성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 커플의 맞바람 구조는 특별한 관계라는 명분 아래 서로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포장을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주학적 본질은 C씨의 과한 도화 기운이 D씨의 비겁을 자극하여 서로를 극하게 만드는 불안정한 형국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면서도 각자 다른 이성에게 매력을 발산하며 그 긴장감을 즐기지만 결국 내면의 진정한 신뢰는 쌓이지 않는 모래성 같은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서로가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되어도 너도 그랬으니 나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로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서로의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상대가 채워주고는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합이 아닌 서로를 갉아먹는 악연의 고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맞바람의 사례들은 사주 내의 배우자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 개인의 욕망을 상징하는 비겁, 식상 혹은 혼잡된 재관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발현될 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 각자의 사주가 가진 구멍을 메우기 위해 선택한 잘못된 보상, 기재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맞바람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과 마무리. 사주학적으로 맞바람 구조를 가진 부부나 연인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팔자는 개인의 기질과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결국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맞바람의 기운이 강한 관계라도 서로의 노력을 통해 더욱 단단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결핍을 직시하고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맞바람은 관계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심리적, 감정적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거나 소통의 부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외부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배우자에게서 어떤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가? 내 배우자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 결핍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숨겨진 불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노력을 통해 관계의 내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나 연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맞바람 구조는 종종 서로가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치를 폄하할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어버리는 것이죠.
배우자의 좋은 점,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희생과 노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표현하는 칭찬과 감사, 그리고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스킨십은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사주적으로 식상이나 편관이 발달하여 자유분방한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자신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신 역시 배우자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사주적 약점을 의식적으로 보완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주는 그저 우리의 성향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제편제나 정관편관이 혼잡하여 이성관계가 복잡해지기 쉬운 구조라면 의식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성과의 사적인 만남을 줄이거나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겁이 강해서 배우자성을 극하는 기운이 있다면 배우자를 경쟁자가 아닌 평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든든한 내 편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너와 나는 한 팀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관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맞바람 구조는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맞바람의 기운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는 그저 관계의 취약점을 알려주는 가이드일 뿐 그 관계의 결말을 결정짓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과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주학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